네, 이른바 검수완박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고 경찰 내부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슈 현장에서는 검수완박을 둘러싼 쟁점들 박주희 변호사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은 한동훈 후보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각각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 관련해서 이제 신구 법무부 내 갈등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각각 좀 어떤 입장을 밝혔던 겁니까? 일단은 이 법무부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주체가 이제 민주당이 중심인데 박범계 장관 본인이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정권의 입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법무부는 검수완박 추진 주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반면에 어제 법무부 장관 신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전 검사장 같은 경우는 그것을 저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직 장관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저지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권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여론전의 전면에 서겠다 정도로는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쪽이 이제 신구 권력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권력이라는 것은 이제 곧 교체가 되고 이행이 되는 그렇게 상황이 나아갈 텐데 일단 이제 힘 대 힘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말 대 말의 싸움이 더 강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과도기적인 현상 그리고 말 대 말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박주희 변호사께서는 현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네, 인수위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했기 때문에 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한 거는 아마 그 윤석열 당선인이 강대강 구도로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워낙 그 한동훈 검사장이 강골의 입장이라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 협치라든지 양보는 사실 어렵고 사실 갈등이 계속화되면서 뭐 아니면 그러니까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금의 상황이 어느 쪽이 더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는가, 국민들한테 어느 쪽이 더 합당하다는 의견을 받는가로 사실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김우수 검찰총장 어제는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오늘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 박광훈 위원장 면담을 하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검찰 내부 분위기는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들리는 게 있습니까? 네, 얼마 전에도 이복현 부장검사가 반대를 하면서 이제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고 오늘 또 김수현 통영지청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평검사들까지도 이제 이런 행동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 대전지검에서는 평검사들이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열자라고 하면서 이제 평검사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계속 번진다라고 하면 제2의 검란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또 반면 검찰 내부에서도 사의를 표명하기보다는 버텨서 이 검수완박에 맞서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각 어떤 입장들인 겁니까? 네, 얼핏 생각하면 검찰의 힘이 약화되고 경찰의 힘이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많이들 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도 좀 다양한 견해가 있고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찬성 입장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바람직하다. 수사는 경찰의 것이다라고 하는 원론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경찰 수사력에 대한 걱정 부분에 있어서 국가수사본부가 이미 출범이 됐기 때문에 역량을 강화했다라고 하는 이미 준비돼 있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쪽 입장에서는 이것이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이 될 경우 오히려 경찰 현장의 수사력만 가중이 돼서 업무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또 사건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우려들이 있다라고 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고 이 경우는 이제 노동권으로 또 봐도 될 것 같은데 경찰만 무리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 시선들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이라든지 수사 기소권 분리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 중에서도 근데 여기에 필요한 업무 과부하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반 여건들이 다 마련되었느냐. 그러니까 검찰에게만 수사권을 박탈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시스템들이 정비가 돼야 되는데 그 준비가 좀 덜 됐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경찰대학교라든지 이쪽에서 수사경찰 인력들을 미리 충분히 좀 양성을 해뒀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소화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검수 완박에 대해서는 찬성이면서도 당장에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우려하는 이런 여론까지 좀 다양하게 경찰 내부에 포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여러 가지 사안이 또 걸려 있기 때문에 검수완박이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1년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었는데 좀 순차적으로 가보죠. 그때 당시에 조정이 됐던 부분은 현재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사실 그때 지금 만들어진 검경 수사권도 도입된 지 1년이 되는데 완전하게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 일선에서는 사실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그 내용을 좀 짚어보면요. 예전에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수사를 할 수가 있었고요. 검찰은 수사 종결권도 있었습니다. 수사를 해서 혐의가 없다라고 하면 불기소 처분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수사 지휘권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6대 범죄, 뭐 부패라든지 선거라든지 중요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금 수사권이 지금 경찰에 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은 수사를 한 다음에 혐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수사 종결권도 지금 경찰이 갖고 있고요. 검찰이 송치하기 전까지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사실 일선에서는 좀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은 지금 1년 전에 도입된 이 검경 수사권 자체도 안착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그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거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기존에 조정이 된 부분도 아직 안착이 덜 된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6대 범죄를 제외한 모든 수사를 경찰이 맡아왔던 건데 그럼 지난 1년간 좀 각종 수사 진행 상황이 어땠는지 이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이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됐는데 예전에는 이제 수사 지휘권이라는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수사 통제를 좀 어느 정도 검찰이 강하게 하는 편이었는데 이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보완 수사 혹은 재수사 이 정도를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그 정도 권한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완 수사 같은 경우는 좀 통계가 나왔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 보완 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해서 2021년 말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통계를 좀 내보니까 보완 수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이게 좀 부족하니까 보완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그 보완 수사를 요구한 2021년의 사건 중에서 미이행된 것이 한 13% 정도가 나왔고 6개월을 초과한 것이 11.1%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5% 정도가 6개월 초과를 했는데도 보완 수사 이행이 안 된 그런 사례인데 사실 그 예전까지만 해도 한 3개월 정도가 보완 수사를 했을 때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몇 가지 사건들에서 이제 보완 수사 진행 이런 것들이 좀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검찰 쪽에서 이번에 발표한 자료가 이제 대검에서 나온 것인데 예. 좀 이 통계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치가 되지 않은 사건들 중에 송부된 기록을 검찰이 보고 이거는 재수사해라. 라고 경찰에 요구한 것을 보면은 이것도 한 35.1%가 6개월을 초과를 했고 이행되지 않은 것도 한 22.7%가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보완 수사나 재수사를 했을 때에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고 있고 이것은 뭐 검경 간의 의견차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측면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예. 하는 그런 현장에서의 좀 우려도 있는 편입니다. 예, 일단 순서대로 이제 기존에 조정이 됐던 부분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를 저희가 짚어본 거고요. 그러면 검수완박이 이제 향후 된다라고 했을 때 검찰 수사권은 어디로 갈 것인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안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이 6대 범죄에 대해서 이 6대 범죄를 별도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 그럼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검찰이 아닌 이제 독립기구에서 이제 6대 범죄를 수사를 하자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중대범죄수사청과 지금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를 합친 한국형 FBI를 만들자. 그래서 별도의 기관을 또다시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한국형 FBI 별도 수사기관 설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꼭 FBI가 아니더라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한국형 FBI 설치라고 했을 때 이제 검찰이 갖고 있었던 수사 기능을 FBI와 비슷한 기관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몇 가지 좀 안들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자라고 하는 황운하 의원의 안이 있는데 예. 이것은 이제 좀 결정적인 변수가 소속 기구를 어디다 두느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황운하 의원 안에서는 이제 독립기구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수진 의원 안은 특별수사청을 만드는데 법무부 소속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결국에 그러면 이 수사청을 지휘하는 그 상위 부처가 어디가 되느냐 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행안부가 경찰이 이제 행안부 소속이었고 현재 예. 국수본도 이제 행안부 휘하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행안부 휘하에 놓자고 하는 주장이 좀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보기에도 부담이 되는 게 그렇다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행안부 쪽에서 그리고 경찰 쪽으로 너무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기구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독립기구로 됐을 때 그러면 또 이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법무부 산하에 놓겠다는 거고 미국의 FBI가 실제로 법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면 법무부 산하로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그쪽으로 또 소관이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확실하게 가닥을 잡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안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글쎄요 민주당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냐 행안부냐 아니면 독립기관이냐 예. 이런 부분들이 고민은 좀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좀 변수가 있는 것이 예. FBI하고 한국하고 좀 비교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FBI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연방 수사를 하는 당국인데 미국은 이제 자치경찰,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자치경찰들이 또 많은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때는 한국에는 그런 구조가 아닌 상황에서 이 FBI형 기구를 만들 경우에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 뭐 자치경찰제랑 같이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한편으로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조율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고 일단 민주당에서도 이 안을 보면은 뭐 시행을 3개월 정도는 유예한다라고 해서 시간을 어느 정도는 좀 확보를 하겠다라고 예. 하는 그런 또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형 FBI형 기구에 있어서 사실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신 거라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시긴 했지만 사실 지금 검찰 개혁, 검수완박의 이 명분 자체가 검찰이 너무 비대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을 또 만든다라는 건 또다시 권력기관을 또 다시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면 지금 이 현재 시스템은 경찰 수사를 하는 경찰이 있고요. 또 중대범죄수사청, 뭐 지금 한국형 FBI라는 기관이 있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공소청, 이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세 가지 기관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기관 사이의 인력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견제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민감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검토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형 FBI는 우리나라에 좀 도입하기가 좀 어려운 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카운티 경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방적으로 이제 다른 주끼리 연결되는 범죄들 같은 경우는 FBI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FBI에서 그러니까 한국형 FBI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사를 하는 범죄 특성이 사실 미국에 있는 연방제에서 수사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섣불리 도입을 하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거론되고 있는 안을 포함해서 검수완박을 둘러싼 쟁점들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